1억을 10년간 3.0%의 금리로 빌렸다라고 하면 원리금 분할 상환과 원금 분할 상환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자 부담을 74만 원 최대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대출 받으실 때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통해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뭐지? 뭘 선택해야 되는 거지? 급 당황하는 게 바로 상환 방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기일시 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원금 분할 상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요. 특히 두 번째랑 세 번째는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자, 세 가지 상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더 체감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출을 1억 원을 받아요. 10년 동안 120개월 동안 갚아 나가는데 금리는 3.0%일 때 그러면은 만기일시 상환과 원리금 분할 상환과 원금 분할 상환의 이자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만기일시 상환은 이거는 처음 대출 받고 한동안 이자를 안 갚아요. 그리고 내가 딱 약정한 시간 10년째가 됐을 때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 부담이 많겠죠. 세 가지 방식 중에 이자 부담이 가장 커요.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이라는 두 방식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이자를 물어야 되는 큰 단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만기일시 상환은 거의 금융권에서 취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빚을 미친 듯이 받거든요. 이자는 나중에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영끌해서 여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많이 벌 거야, 많이 벌 거야 이러는데 요새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웬만하면 만기일시 상환은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원리금 분할 상환은 이자 부담이 얼마냐? 1,587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갚는 거냐면 내가 10년 120개월 동안 원금이랑 이자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120으로 나눠서 매달 똑같은 금액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장점은 당연히 매달 같은 금액을 계속 갚아 나간다라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매달 얼마를 꼭 대출 통장에 넣어놔야지 연체하지 않고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다.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원금 분할 상환보다 이자 부담이 높아요. 70만 원 정도가 높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대출이 있는데요. 저는 원리금 분할 상환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내가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게 사실 빤하잖아요. 매년 연봉이 인상된다고 해도 연봉 인상률도 빤하고 속상하지만 그래서 매달 예측 가능한 돈을 갚는 게 저한테 스트레스도 덜하고 이자 부담이 좀 더 나가더라도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사회 초년병들이나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분들 매달 똑같이 돈을 갚아 나가는 게 유리하신 분들한테 이 방식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원금 분할 상환은 1억을 10년간 3.0% 금리로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총 이자액은 1,51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금 분할 상환보다 74만 원 이자 부담이 덜한 거죠. 총 10년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무조건 이자 부담이 싼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원금 분할 상환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74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잖아요. 단점은 뭐냐 하면 이거는 매달 내가 갚아 나가는 돈이 달라요. 원금 분할 상환이 이자 부담액이 왜 매달 다르냐라고 하면은 원금을 120개월로 쪼개서 매달 갚아 나가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매달 달라지는 거예요. 원리금 분할 상환과 다르게. 그러니까 매달 갚아 나가는 돈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내가 헷갈려요. 대출 통장에 내가 매달 얼마를 넣어놔야 되는지 헷갈려서 깜빡 몇천 원, 몇만 원 놓쳐서 연체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점이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가 이게 원리금 분할 상환보다 처음에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미 직장 생활 한 10년쯤 했어. 내 통장에는 충분히 돈 있고 나는 어쨌든 이자 부담이 적은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영끌을 내 주변 지인들, 직장 동료, 회사 선배,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이 야 거기 가봐, 거기 나 이번에 금리 싸게 해줬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비교해보고 어디가 내 신용 상태에서 제일 싼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금감원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금융상품 한눈에라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대출 상품을 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게끔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금 분할 상환, 원금 분할 상환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다 얘네가 해놨어요. 그걸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영끌을 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